두 마리인 줄 알았다. 런커브라더스 구독해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 런커브라더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랙런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영주에 소재하고 있는 영주댐이 요즘 핫하죠. 예. 핫한 이유는 이제 댐인데 물이 엄청 빠졌어요. 거기 있는 배스들이 이 조그만 곳에 다 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핫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왔고, 요번에는 이제 제가 저번에 300만원짜리 낚시를 했죠.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차가 망가지고 핸드폰을 물에 수정하고,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또 신나게 이제 배스를 많이 잡았어요. 이제 고기는 뭐 잘 나오는 상황이니까. 예, 오늘 이렇게 와서 뭐 잠깐 차를 찾으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민호를 저번에 촬영을 하고, 한동안 제가 또 2주 동안 뭐 ADL 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좀 늦어졌는데, 깊이 사죄드리겠습니다. 예. 너무나 기다리셨는데 제가 또 이렇게, 예, 그렇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저번에 그 ADL 쇼 때 제가 세미나를 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파이럴 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낚시를 함에 있어서 그 배스 게임은 세 가지를 주안으로 생각을 하고 배스 게임에 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로케이션입니다. 로케이션. 배스의 위치를 찾는 거. 뭐 이렇게 고기들이 엄청나게 몰려있는 이런 필드, 로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고, 일반적인 어떤 저수지나 정상적인 저수지에서 배스가 어느 스트럭처에 붙어 있나, 어느 곳에 서스펜드 되어 있나, 이런 것을 찾는 게 이제 로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케이션을 처음에 하는 이유는 일단 배스가 있어야 잡으니까. 예, 배스 없으면 못 잡죠. 예, 아무리 뛰어난 프로가 와도, 배스가 아무리 뛰어난 테크닉을 구사를 하더라도 배스가 없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로케이션, 이 로케이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강의라고 그런 게 아니죠.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과의 어떤 소통, 예, 소통과 여러분들께, 또 초보자분들께 어떤 기본적인 사항을 전달하고자. 근데 기본적인 사항을 전달할 때 이것을 세 가지를 숙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그 뿌리에는 또 다양한 디테일한 어떤 테크닉이 있겠지만은,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셔가지고 배스 낚시에 임하신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낚시를 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케이션, 그리고 로테이션, 루어의 로테이션이죠. 루어의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고, 색깔의 선택이라든가, 예,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루어를 선택한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배스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인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케이션. 랑카 TV 파이트. 로케이션은 말 그대로 그 위치라는 뜻입니다. 예, 위치. 우리가 위치를 선정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루어가 바로 파일럿 루어예요. PILOT고요. 사전적 의미로는 조종사라는 뜻인데, 안내자, 지시자,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럿 루어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로케이션을 찾는지 제가 뭐 한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또 다음 편에 또 촬영을 할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케이션을 찾을 때, 배스의 위치를 찾을 때, 이 미노라든가 스피너베이트, 아니면 또 채터베이트, 어떤 무빙 계통의 루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 이유는 빠르게 찾고 넓은 범위를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미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거리로 넓은 지역을 배스의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 숏빌 미노, 뭐 롱빌 미노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면 깊이, 막 배스가 뛰기 시작하는데, 빨리 던지고 싶어요. 하지만, 예, 자면 깊이, 이 숏빌 미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10m에서도 올라와서 이 숏빌을 때린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 밑에 있거나, 서스펜드 돼 있거나, 중간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이 쇼필 미노우의 시야가 이제 들어오면, 뭐 진동이라든가 파장에 의해서 베스의 시야에 들어오면, 얘네들이 먹고자 하는 애들은, 피딩을 하고자 하는 애들은 아무리 깊은 수심에서도 올라와서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10m에서 이거를 막 이렇게 운용을 해. 근데 서스펜드 돼 있는 애들이나 좀 떠 있는 애들은 이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10m까지 얘네들이 먹을 수 있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잡아보신 분들은 이거를 진짜 그렇게 운용을 합니다. 예. 그렇게 운용을 해요. 그래서 정확한 어떤 베스에 몇 미터의 포진이 돼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대신에 얘네들을 어떤 특정 스트럭처, 뭐 물에 잠긴 바위라든가 아니면 고사목이라든가 이런 곳에 잠복해 있는 그 베스들을 이 위에서 어필을 해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적인 개념에서 이 미노를 사용하는 겁니다. 반면에 스피너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카운터법이라든가 아니면 리트리브 속도에 의해서 이 자맹 수심까지도 체크가 가능한 스피너베이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미노우하고 스피너베이트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파이럴 루어로. 일단 넓은 범위로 돌아다니면서 낚시를 할 때 일단 이 미노우를 이용을 하고, 얘네들이 진짜 포지션이 어디로 돼 있을까? 깊은 곳에 있을까? 낮은 곳에 있을까? 고개 막 뛰어. 이럴 때는 스피너 베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네. 우리가 파일럿 루어를 운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카운터입니다. 카운터.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이 카운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웜 낚시든 스피너 베이트든 뭘 하든지 간에 이 카운터를 세서 이 수심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인 유추를 하셔야 돼요. 예. 만약에 나는 프리리그로 파일럿 루어를 하겠다 이러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파일럿 루어로 프리리그를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 카운터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프리리그로 카운터를 안 하면 파일럿 루어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바닥만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리그랑 다운샷 리그 본인이 가장 좋아한다기보다 자신 있는, 예. 낚시에 가면 이건 내가 진짜 프리리그는 내가 자신 있다. 예. 아니면 낚시 처음 했을 때 지그 헤드라든가 아니면 다운샷이라든가 정말 자신 있다. 라는 채비로 파일럿 루어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플로우 차트, 예, 플로우 차트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일럿 루어가 정점에 있다. 첫 번째는 내가 파일럿 루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나올 때 내가 자신이 있어 하는 프리리그라든가 다운샷 리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노우나 스피너베이트를 이제 처음에 이제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나올 경우에는 웜낚시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크랑크 베이트를 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꾸거든요. 이제 바꾸는 게 첫 번째는 파일럿 루어로서 스피너 베이트와 미노우 쳐보고 안 되면 스피너 베이트 아니면 차터 베이트로 깊은 수심을 노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찾는 연습을 많이 해요. 근데 만약에 찾을 경우 찾았다 그러면 이제 로테이션을 바꾸는, 예, 그런 플로우 차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파일럿 루어로서 이 미노우와 스피너 베이트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는 거를 지금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미노우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숏빌도 있고, 크게 보자면 숏빌, 롱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런 루어도 있습니다. 이건 싱킹 타입이고, 사실 워킹 낚시에서는 이 싱킹 타입이 조금 사람들이 많이 꺼려해요. 왜냐면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으면은 확실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미노우를 한다고 하신다면 플로팅 미노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서스펜딩 미노우도 괜찮습니다. 예, 대조작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노우를 낚시를 하실 때 첫 번째 캐스팅을 하신 다음에 캐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캐스팅 하자마자 저킹 트위칭, 이게 그 미노우의 정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요번에 이런 초봉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저킹 트위칭 물론 좋아요. 어떤 핀포인트에서 베스들한테 자극을 주는 이런 저킹 트위칭 충분히 먹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넓은 범위를 탐색하기에는 저킹 트위칭을 하다 보면 팔이 너무 아파. 예. 일단 손목도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거보다 그냥 던지신 다음에 그냥 감는 낚시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저킹 트위칭에 어울리는 어떤 릴이에요. 이거는 XG, 그러니까 8점대 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리트리브 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조절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하신다면 5점대도 너무 낮고 한 6점대 정도로 이 리트리브 속도를 조절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로드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댓글창에 보니까 뭐 릴 로드 같은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크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트리브 낚시인데 굳이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없죠. 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얘 같은 경우 루어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약하게 싱킹을 시킨 다음에 툭툭툭 오게끔 하는 이런 루어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천천히 그냥 감기만 해도 액션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중간중간 리액션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추천해 드릴 건 초범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리트리브, 그러니까 스톱앤고라고 해서 던진 다음에 감은 다음에 중간에 멈추고 리액션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다 던지고 캐스팅하고 루어가 가는 방향대로 이 로드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감는 거예요. 천천히 속도는 일정하게 천천히 갖고 멈추죠. 다시 천천히 감다가 리액션 이게 들어주는 트위칭을 하는 겁니다. 또 천천히 감다가 리액션 다시 리트리브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는, 지금 너무 내가 이게 XG다 보니까 좀 너무 천천히 감았어요.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속도냐면 자, 요 정도 속도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 정도 속도로. 요 정도 속도로. 다시. 요 정도 속도로. 리액션. 요 정도 속도로. 리액션. 요 정도 속도로. 리액션.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숏빌이 아니라 지금 립이 없는 그 싱킹 타입의 미노우, 조인트 미노우기 때문에 운용을 안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따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시는 게 첫 번째 팁이고요. 예. 그래서 두 번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팁은 우리가 낚시를 와서, 지금 여기는 약간 원래는 여기가 댐인데 여기가 물골이에요. 원래 물골인데 옛날엔 냇가 있겠죠. 여기 댐이 되기 전에 여기는 이제 천이었겠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댐의 물골이 되는 지금 상황인데, 요런 상황에서 요런 뭐 조그만 커버죠. 조그만 커버에 분명히 베스들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미노우를 가지고 과감하게 뭐 걸리면 어떻게 루어 해수기라든가, 저번에 제가 바지 벗고 미노우를 구출하러 갔는데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아니면은 이런 너무 헤비 커버다, 요 같은 경우에는 툭 치면 나와요. 근데 헤비 커버다 생각하면 약간 그 싼 루어, 예. 물론 OSP가 좋긴 하는데 OSP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예. 싼 루어를 이용해서 과감하게 자기가 자신이 없다 생각하면 싼 루어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제 낚시 하다 보면 무조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앞으로 12시 방향 캐스팅을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이 처음에 딱 도착했을 때 이런 커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5m 범위 내에서 사이드를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피칭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피칭을 해서 정밀하게 던지는 거죠. 정밀하게 던져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고기가 있는지, 그리고 미노우의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예, 있는지 살살 긁어보고, 안 되면은 이제 이쪽 사이드였으면 이쪽으로 앞으로 사이드를 준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그 공략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가까이, 내가 여기서 지금 소라를 안 폈어요. 천천히 왔어. 천천히 와가지고 소라를 안 핀 상태에서 이쪽 저쪽 커버에 있는 베스들을 먼저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고기가 없으면은 이제 멀리 있는 스트럭처라든가 멀리 있는 넓은 범위에 탐색하는 어떤 미노우를 이용해서 베스를 공략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애들은 여기서 앞으로 똥땅 튀기고 막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있는 애들은 이미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필드 와서 이런 적극적인 스트럭처 양 옆에 사이드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멀리 던져도 이 멀리 있는 애들은 어디 안 가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낚시하는 게 이 두 번째 팁입니다. 예. 네, 세 번째는 우리가 미노우 선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OSP 스텝을 하다 보니까 OSP 제품을 한번 연구를 하면서 이 나미키 프로가 어떤 식으로 미노를 쓰는지 좀 디테일하게 연구하는 낚시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회사, 특정 회사, 뭐 꼭 OSP를 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회사를 정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제품을 사이즈와 어떤 그 타입, 뭐 서스펜드라든가 아니면은 플로팅 타입이라든가 한 회사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미노를 선택을 해서 종류별로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OSP에는 이제 3가지, 전형적인 미노 타입은 3가지죠. 예. 이런 아수라, 이게 925 사이즈입니다. 이제 여기 그 라인 아이부터 꼬랑지까지 925 사이즈라고 해서 보통 이제 90 사이즈라고 해요. 925 사이즈, 그리고 1210 사이즈. 보통 이제 1210 110이라고 하는데, 이제 메가베스 비전 110이 유명하다 보니까 110이라고 하는데 1210 사이즈 이제 바로 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루어고 인기 많았던 루어인데, 그리고 이제 130 사이즈 루드라라고 합니다. 약간 빅베이트성 미노, 약간 빅베이트성. 여기서 10mm, 10cm, 1cm만 더 끄면은 마이키랑 똑같아요. 크기가 굉장히 큰 미노라고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3가지 타입을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색깔도 좀 다르게 가지고 다니고, 예전 시간에 제가 리얼 베이트 칼라랑 어피 칼라 2가지가 있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로 이제 물색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낚시를 막 하다 보니까 고기가 안 나와. 색깔에 문제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색깔은 가장 마지막에 어떤 핀포인트에서 고기가 있는데 안 먹어. 이런 상황에서 색깔의 변형을 통해서 이렇게 낚을 수는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어떤 로케이션을 모르는 상태에서 색깔을 변하면 먹을 것이다, 이건 아니에요. 보통 베스들은 순간적인 포착, 그러니까 미노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탁탁 지나가잖아요. 빠른 탐색을 하잖아요. 얘네들이 색깔까지 보진 않아요. 어떤 진동이나 파장에 의해서 쫓아가다가 반사적으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낚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기타 다이스케 그 ADL 쇼에서 아주 감명을 받은 어떤 그 얘기가 있는데, 물론 미노우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그때는 이제 크랑크베이트로 얘기를 했는데, 그 낚시를 함에 있어서 주도권을 나한테 가져가서는 안 된다. 베스에게 주도권을 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그 얘기 듣고, 야, 이거 참 틀리긴 틀리구나, 확실히. 뭐 기타 다이스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 듣기로 365일 중에 300일을 낚시를 했고, 그거를 10년 동안 했답니다, 지금. 그럼 도대체 며칠을 한 거야, 낚시를? 거의 진짜 뭐 진짜 낚시로 돈을 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것처럼 똑같죠. 그래서 이 베스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리얼 베이트 컬러, 어필 컬러 2가지만 일단 뭐 여유가 되시면 뭐 다양하게 싹 가지셔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2개만 가지고 계시고, 색깔의 로테이션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이건 경험상입니다. 경험상. 뭐 흐린 날씨에는 어떤 컬러가 좋고, 뭐 흐린 물색, 뭐 1m, 2m, 제가 그런 것도 정했었어요. FLW 선수 같은 경우에는 1m, 2m, 3m, 4m 이 투영도에 따라서 본인만의 색깔이 데이터 정립이 딱 돼 있어요. 그런 선수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뭐 그런 프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색깔에 대한 정립은 본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정립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m까지 물속 밑에 바닥이 보인다, 그러면은 투명도 뭐 1, 2m까지 보인다, 투명도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만의 어떤 데이터를 정립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우리 짱 PD님 같은 경우에 3m까지 보이는데 이거는 물색이 맑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내가 3m까지 보이면 야, 이거 엄청나게 물색이 맑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본인만의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경험을 계속 축적을 하시면서 투명도를 정해서 자기만의 어떤 물색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노우 낚시, 파일럿 루어로서의 미노우 낚시는 이 3가지 팁. 첫 번째가 뭐였지? 첫 번째 테크닉에 관련된 건데, 리트리, 스톱앤고로 의해서도 베스들에게 충분히 섭취를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2번째는 스트럭처를 공략할 때 과감하게 하고,
스트럭처를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뭐 이쪽으로 쳤으면 이쪽으로 치고 이쪽으로 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베스에게 어필을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바로 본인만의 어떤 미노우를 가지고 뭐 925 칼라, 110 칼라, 130, 925, 110, 130 사이즈를 가지고 칼라를 조금 다르게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좀 다양하게 쓰는 거, 이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예. 짱피디님 손맛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미노우에 대해서 미노우가 아니지, 예. 파일럿 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살짝 얘기를 해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운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댓글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디테일한 액션을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된다. 사실 디테일한 낚시 액션이라는 건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로케이션에 해당되는 이 미노우 탐색은 어떤 프레젠테이션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뭐 특히 우리나라 앵글러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프레젠테이션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세미나 때도 얘기했던 게 우리가 경험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 핀포인트에서 우리가 프리리그 낚시를 했어요. 예를 들면 프리리그 낚시하는데 그 짱 PD님은 이 호핑에 나왔어. 근데 나는 드래기에 나온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짱 PD님 호핑에 나왔으니까 그게 정답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정답이 없어요. 이게 수학이 아닙니다. 수학이 아니고 낚시입니다. 낚시는 정답이 없어서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제 경험상 가장 빠른 그 낚시의 그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갖는 요령은 옆에 사람이 나보다 한 5배 정도를 많이 잡았을 때, 저는 정해져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한 마리 잡았어. 바로 바꾸지 않습니다. 나의 5배. 그냥 내가 2마리 잡으면 이 사람이 10마리 잡았어. 그러면 이쪽 프레젠테이션이 맞다라고 빠르게 판단을 하는 건 있어요. 그 저만의 어떤 방식이고요. 근데 한 마리 잡았는데 호핑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미노우 액션도 마찬가지예요. 트위칭에 나올 수도 있고 저킹에 나올 수도 있고 리트리브에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정해진 그 규칙이 없고, 액션법에 대해서도 그래요. 어떤 요렇게 팔을 세워가지고 툭툭툭 치는 게 저킹이고 툭툭툭 치는 게 트위칭이다. 근데 요게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치셔도 되고 이렇게 치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미노우의 움직임이지 어떤 그 포즈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낚시를 갈 때 물 앞에서 한번 쳐보십시오. 쳐보시고 적당한 액션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걸 믿고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낚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그 파일럿 루에 대한 미노우 운영이나 아니면 스피너 베이트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따로 좀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일단 미노우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그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제가 꼭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 진짜 목격자가 있다는 거야. 왜? 그거 비 온다. 왜? 오케이. 기러기가 저기 간다. 화물 탄다. 오, 베스트다. 역시 바로 납니다. 스키를 태우네. 느리. 오. 자, 바로나에 나온 2분 30 초반 정도 되는 베스입니다. 손맛은 좋네요. 멀리서 잡아가지고. 예, 조금 리트리브를 좀 천천히 했더니 반응을 해줬네요. 고맙다.